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진짜 저도 이게 사업이 완전 처음이고 서울시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뭐 물어보시면 이게 처음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저희 성과 교류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사업했던 거 그리고 1기의 1차 대표님들이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신 것까지 해서 조금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리고 2차 대표님들, 1기의 2차 대표님들까지 해서 얼마나 또 계신지 그것도 또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이 사업은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 활성화랑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문화 저변 확대 그리고 또 제로마켓 대표님들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사업 조성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사업 기간은 이제 2022년 7월 12일부터였고 정확한 명칭은 다 아시겠지만 2022년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를 위한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네, 대상은 이제 서울시에 계신 또 대표님들이었고 사업 내용은 보조금 지급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홍보 네트워킹 지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분 리필 제품 2종 이상 판매하고 개설하는 게 필수 조건이었고요. 최소 2년 동안은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유지되시면 좋겠고요. 이 대표님들 앞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네, 좀 늦게 오셨으면 또 앞으로 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저기는 이제 발표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훨씬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일정은 저희가 진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6월 달부터 모집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제가 모집 접수, 선정평가하고 발표하고 또 1차 대표님들은 사업 수행을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하실 수 있었는데 2차 대표님도 너무 짧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도 아쉽긴 했었고 현장 모니터링도 지금 아마 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네, 제가 직접 가면 너무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분신술해서 여러 명이 돼서 나가면 좋은데 그게 너무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 업체한테 제가 맡겨가지고 아마 방문할 예정입니다. 잘 응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미집행분 반납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결과보고서 주신 거 돈 예산 다 체크해가지고 공문으로 지금 다 결제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공문 결제가 나면 내일 오전 중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꼭 매트릭스 업체에서 가니까 잘 응대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잔액 반환은 아래 일정과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 결과보고서 주신 거 총 좀 취합한 통계 내용인데요. 저희가 제로마켓 대표님들이 기존 매장 한 42개에다가 협동조합 이번에 좀 많으셨어요. 협동조합. 그리고 일반 가게, 일반 매장이 7개, 카페에서도 6곳 있었고, 꽃가게도 5곳 있었고요. 그 외에 단체, 종교시설, 반찬가게, 또 새알용 매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총 95건이었는데요. 중간에 한 분이 사정상 또 보조금 반환하면서 총 94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대표님들 이 모든 데이터는 1기 1차 대표님들 데이터예요. 1기 2차 대표님 데이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 수행 중이시기 때문에요. 네, 평균 봤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보조금 평균이 한 220만 원 정도고 자부담으로 한 300만 원 정도씩 더 투입을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총 500만 원 정도 진행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뭔가 PT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아시다시피 말투가 조금 특이해서 이해해 주세요. 네, 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말투가 한 번씩 툭툭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들 소분 리필 횟수를 좀 적어달라고 요청드렸을 때 1년? 아마 올해치였을 거예요. 총 23,000회 정도로 하셨고
매장으로 그 평균을 냈을 때 395회 1년에 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품 판매는 평균 매장에서 50개 정도를 판매하고 계시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네, 여기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물품 외에 기타 물품이 좀 많았고 리필 제품은 평균 5개 정도를 리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주 인원수 그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최다 판매 품목 보면은 업종별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수세미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매하고 있는 수는 제일 적었지만 그리고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는 리필 세제, 세탁 세제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고체 치약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원수는 대표님 포함해서 평균 5분이고요. 이거는 좀 매장별로 저희가 에코 생협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다 보니까 평균으로 5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깨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반응을 취합했을 때 보통 알 수가 없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한 절반 이상이 좀 관심도 많고 그리고 조금 이런 제로마켓 사업에 긍정적으로 내계셨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네? 전원이 꺼진다고요? 저 뒤에요? 그거 성현 씨 그냥 꺼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인식 개선 부분에서 되게 좋았다라는 의견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고 그리고 이 사업했을 때 이제 건의사항은 너무 안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홍보가 조금 자치구랑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으셨고 그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의견도 또 예산도 조금 많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몇 분하고 통화할 때 말씀드렸는데 약간 내년 사업에는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타 의견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들 홍보비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보통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아무래도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그 구 내에서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구내 아파트 광고 또는 현수막 광고 그리고 구내 간행물을 조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도 내년에는 자치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보비로 리워드 물품 제작에서 많이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홍보 동영상도 많이 제작을 하셨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5분 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홍보비로는 4분이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던 링크는 제가 단톡에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외 대표님들 평균으로 약간 체험 교육 조금 많이 하셨고 특히 기존 제로웨이스트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 세팅할 게 없었어요.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다 구축돼 있어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조금 매장으로 사람을 유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조금 많이 진행을 하셨고 그 외에 1.5도시 대표님이나 하고의 대표님이나 해가지고 자원순환 도서 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둘의 생협 같은 경우는 그 둘의 생협 다 같이 해서 용기 내는 장날 해가지고 이 운영을 하는 게 되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제로 커피차 국내 최초로 보통 연예인들이 커피차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일회용품 안 나오게 하는 커피차를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제로띵스 같은 경우는 조성호텔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대기업하고도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아까 여기를 조금 보여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지도가 지금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인쇄된 것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계속 여기 자랑을 했는데 노란색은 오로지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고
그리고 초록색은 코너 신설로, 코너로 있는 매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고, 이거 보니까 어떤 구에서 많이 좀 활발하게 되고 어떤 구가 조금 미흡하고 그런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광목 10수 원단으로 제작을 해서 저렇게 네 지금 저 전시를 해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거를 드릴 건데 저거 하나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다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걸 일부러 자작나무인데 스틱형이에요. 그래서 저게 내년에 다시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제가 계획은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하면 저걸 다 걷어서 저거는 파우치나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다시 드리고 내년에 다시 또 새로운 지도가 되면 저거는 스틱형이 자석이어가지고 계속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갈아 끼워서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또 네, 자원순환 지속 가능 생활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됐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대표님들 찾아가는 제로마켓은 중복으로 하신 곳이 9곳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다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명이랑 이런 거는 카톡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요청 2-3번 정도 드렸거든요. 혹시 나중에 주소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스마트 맵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이제 수료하고 나면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단톡이라든지 메일로 다시 한번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도 신청을 해주시면 여기 서울 스마트 맵 여기 URL 들어가면은 볼 수 있게끔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너무 좋아요. 네, 이 지도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오늘 나중에 서울시 자원순환과 세토론 과장님이 오신 분들 해가지고 명패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명패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을 해서 녹이 쓸지 않습니다. 네. 저는 외부에 붙이든 내부에 붙이든 사실 녹이 쓸면은 뭐 빈티지도 있지만 저는 사실 빈티지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건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지도는 지통에 넣어놨으니까 일부러 지통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나서 또 다른 데로 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소분 리필 라벨도 제작을 했거든요. 라벨지는 수분리 라벨로 제작을 했어요. 혹시 에비앙 물 아시나요? 거기에 라벨 뜯어보셨어요? 네, 그 라벨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꼭 네임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업체당 한 500 정도 더 이상 넉넉하게 드릴 거거든요. 올해 평균 한 400회 정도 리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개 정도 드렸고, 제가 이거 저희 다 같이 막 세긴 했는데, 덜 들어가진 않았을 건데,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장 이상, 600장 정도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신 분들 꼭 다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앞에 대나무컵은 서울세알용플라자 기념품인데요. 100% 대나무컵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시다가 그냥 땅에 버리시면 썩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사용도 하시고, 가실 때는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약간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서 뭘 막 다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그건 좀만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신 또 대표님들 외에도 그리고 오늘 총 6분 발표해 주실 건데요. 저희가 가형 신규 매장 그리고 나형이 코너 신설 다형이 찾아가는 제로마켓 그리고 나형이 기존 마켓인데 총 6분 정도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되게 성과가 좋으신 분들 많은데 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요.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되면 서울시와 같이 뭐 홍보라든지 SNS 미디어 이런 걸로 다 같이 다시 좀 이렇게 가서 또 알려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사당에서 제로웨이스샵 탄탄제로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한 바퀴 사회적 협동조합의 담당 이사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로마켓에 대한 소개를 좀 하기 전에 우선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저희 동네 한 바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탄탄제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희의 특징, 그리고 이제 동작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까지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동네 한 바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사당에서 주민들이 만든 그런 사회적 경제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사당 지역을 지금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혹시 포인터나 아니면 마우스가 없을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뒷부분으로 가야 돼. 잠깐만요. 뒤에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네. 포인트가 없었군요.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사당 1동, 여기는 사당 4동, 여기는 사당 5동, 이 앞에가 사당 3동이에요. 지역에 동작구 내에 여러 5개의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제일 먼 데로 다 있고 가운데에 사당 4동이 있는데 한 개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이상하게 도시재생 지원지예요.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 좀 낙후되고,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 그래서 막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인구가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이제 그러니까 노령화가 점점 되고, 이런 지역들을 조금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좀 뭔가가 안 일어나요. 그런 지역을 서울시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지예요. 근데 보통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막 화내세요. 아니, 교통도 좋고 뭐 동네도 깨끗하구만 뭐 이런 데가 도시재생 사업지냐.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막 65%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사실은 여기 2년 전 데이터라 지금 그러면 12년째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미 이제 연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기가 쉽게 하느라고 원룸으로 바꿔버리시고, 교통이 좋으니까 원룸으로 했더니 20대 그런 젊은 인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에 살았던 그런 학령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이 살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구가 이제 4명이 나갔는데 1명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점점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중간 세대들이 다들 빠져나가고 나니까 20대랑 70대랑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 그런 지역이 됐던 건데,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그런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내에 인근 지역에 이제 서초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좀 그런 불만족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크면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사동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사당동의 여기 부분을 보면 저기는 1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동과 4동에 1동에는 초등학교 하나, 4동에는 중학교 하나. 그래서 1사동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 저 남사초를 다니다가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남성중학교로 올라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서초구하고의 그런 어떤 갭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학년의 총 인원수보다 중학교의 총 인원수가 막 파현저히 줄어요. 150명씩 다녔었는데 갑자기 막 100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지역의 어떤 문제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그런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지역적인 그런
뭐 건물이 이제 뭐 그러니까 건물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것들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소모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 지역이 참 나름대로 또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특성이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 같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이러면 점점 이제 다들 떠나고 같이 좀 뭔가 해볼 수 있었던 사람이 떠나고 이런 일들 벌어지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교육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제일 큰 거예요. 그 20, 30대, 그러니까 3, 40대, 50대가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럼 지역 내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좀 해결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뭔가 저희끼리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의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던 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 학부모들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좀 벌여보고 그것들을 마을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많은 준비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하나의 큰 축이고 그 다음에 지역이 좀 노령화되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는 뭐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이제 지역 안에서 있어서 마을 공간에 대한 운영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이제 메인 사업으로 이제 잡혔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막 사회적 협동조합을 막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막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터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전조사하고 막 우리 으쌰으쌰하는 상황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교육 사업을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눌까를 한참 논의하고 있던 터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저희가 이거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람 관계 아니면은 산업적인 어떤 그런 그 폐기물들에 의해서 사람 관계나 어떤 산업적인 그 폐기물들에 의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을 꽁꽁 숨어버리는 걸 좀 발견을 하고 우리라도 그러면 좀 환경에 책임지는 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은 학부모 환경 동아리를 조직을 해갖고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교육들을 막 받고 역량을 좀 강화하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학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학부모회가 원래 많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는데 학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학교 밖에서 학교랑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학교와 아이들하고 연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아니면 손소독제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위생용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계속 보내는 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이제 캠페인을 많이 이제 진행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것들을 이제 1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학교 그 진로 선생님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강의를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니까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 삶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그러면 이제 마을에 대한 강의랑 환경에 대한 강의를 이제 2시간씩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기로 했고요. 마을에 대한 수업은 사실 도시에 대한 수업들이 도시재생센터 서울시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려갖고 그쪽하고 이제 코업을 좀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성황리에 이제 잘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났더니 어머니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것들을 환경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제 산업화를 할까를 고민하던 터에 수업을 해보니까 수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좀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니까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또 그 각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학년별로 이제 교과 과정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또 전문 인력들을 좀 찾아내서 강사단을 좀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사협 안에 강사단을 만들고, 그리고 동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학교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좀 계속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뭔가 활동을 같이 좀 하려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 학교들은 저희 지역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아니까 어딘가에 와서 좀 계속해서 활동을 같이 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그런 그 실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도 구체화해서 이렇게 좀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제 필요에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제로웨이스트 샵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사업들인데, 그래서 생활성에서 꾸준히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면 더 좋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제로웨이스트 샵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제로웨이스트 샵을 만듭시다. 그래서 막 뭐 한 3개월 동안 막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막 밟고 막 난리를 떨고 있는 그 찰나에 공모 사업이 이제 떴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지금 7월 말 정도에 그 장소를 계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8월 달부터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바로 이제 지원을 했고, 저희들 그동안의 활동들, 한 2, 3년 동안의 활동들을 이제 어필을 했더니 그게 잘 돼서 신규 매장 그 지원과 찾아가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찾아가는 제로마켓? 근데 죄송한데 저 이거 마스크 좀 벗고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숨차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아니면 마이크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아까 종료되셔가지고. 네, 종료돼서 마스크 꼭 껴주셔야 될 것 벗어야 될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2가지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8월 27일 날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8월 27일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사역조차도 신생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2년 3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었고, 작년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제 개업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뭐 800만 원의 지원금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아주 그냥 가뭄의 담배처럼 너무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외관이고요. 저희 구성원들 안에 보면은 막 다 달란트들이 각 영역별로 이제 그 전공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셔서 자기가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 좀 그림을 그리겠다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좀 예쁘게 나와서 저희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부 전경입니다. 저희 그 지원 사업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곡물이랑,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 곡물이랑 그 건강차를 좀 많이 소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좀 이런 것들을 구매가, 그러니까 지역이 항상 뭐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동네에 맞는 거를 좀 파는 게 맞겠다 해서 이제 건강차를 좀 20여 종 갖다 놨는데 그게 의외로 잘 팔리고, 신기한 거는 젊은 층들이 많이 구매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이로 저희가, 그러니까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매되는 거를 보면 사실은 커피도 있지만 건강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육 공간을 좀 마련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친환경용,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친환경용품이나 리필스테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도 있는데,
저희 지역,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특징을, 저희만의 특징을 좀 누가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게, 지역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뭔지 아시죠? 네, 수셈입니다. 저희 지역에 정원분과가 있어요. 정원분과 거기에는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제로웨이스트를 좀 해보려고 샵을 열을 생각했으니까 올 초에 그래서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거 할 건데 저희가 구매해 드릴 테니까 수세미를 한번 키워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해서 너무 예쁘게 잘 컸죠. 그래서 저기 말리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첫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원분과 그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인데 하필 8월 8일에 저희 동작구는 정말 물난리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해에 얘네들이 폭삭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었고 저희도 선생님 정원분과에서도 아직 조금 미숙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 도와드려서 보니까 조금 상태는 딱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여려요. 그래서 사실은 판매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역에서 바다에서 조금 판매된 거 말고는 다 저희가 이제 전량 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니까 교육 자료로 쓰면은 얼마든지 그건 여려도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 자료나 아니면 홍보용이나 판촉용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고 있고 이제 그 대신 내년에 좀 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튼실하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해드릴 수 없지만 내년에 혹시 지역,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농부들이 키운 무농약의 그런 친환경 그런 수세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줄 서셨다가 제가 단톡방에 올리면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저희 지역에 그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골목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상인분들이랑 좀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올해 계속 이제 같이 뭔가 캠페인을 벌이고 저희 이게 지금 복지관인데 종합복지관이랑 같이 좀 캠페인을 막 벌였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죠? 장바구니 쓰기나 비닐봉지 안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뭐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몇 개 가게가 운영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 올 봄에는 조금 그게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뭔가 의미 있는 행사로 좀 변경이 됐고 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가을에 그러니까 친환경 그런 플리마켓을 좀 같이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졌네. 네. 그리고 식품 소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다른 데랑 좀 다르게 그런 건강차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의외로 가을 저희가 8월 27일에 개업을 했고 바로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추석 선물이랑 그런 요즘에 이제 겨울 되면서 선물용으로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플리마켓 저희 같은 경우에도 8월달 말이랑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그때 플리마켓에서 상당히 좀 판매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또 뭐 다 비슷할 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랑 좀 활동을 좀 같이 벌여보려고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그 아이들이 환경에 관련되는 활동이나 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같이 첫 해여서 그랬는지 좀 수동적이었고 별로 표현 안 하고 했는데 몇 차례 이제 플리마켓에 가서 이제 캠페인을 한다거나 뭔가 플리마켓을 좀 주위에서 진행을 많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 좀 아이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구의사 기후행동에 이제 참여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적극성을 띠면서 내년에 활동을 좀 기획하는 상황이까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저희 안에서는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좀 이번 지원을 통해서 잘 이뤄진 거여서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다 됐다고 자꾸 사인이 오셔가지고 이쯤에서 할 텐데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그런 거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도 있는데 실제로 보신 것처럼 가게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그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이게 다 연계가 돼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모으면 받아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서울시 지금 관계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이거를 조금 정량화해서 이렇게 회수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아마 지금 공간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더 활발히 그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지금 자원순환 그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뭐라고 했나, 재활용품, 그러니까 회수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서울시에다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내년에는. 네, 이 사업을 계속 아마 연결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제안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금도 반응 좋으신데, 네, 저희도 지금 너무 절실하고, 네, 안 할 수도 없고 부담스러우면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우리 요런 모임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의 박경희 상무입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 저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열일을 다들 하고 계신 거 보고 저 지난번 교류회 때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기에 아마 힘이 나고 저희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은 환경 문제를 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자는 뜻을 모아서 시민분들과 함께 창립을 했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창립을 했는데요. 조합원 310분, 그다음에 이사님 10명, 감사 2명이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1차 교류회 때 왔었을 때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살아만 있어 나오. 살아만 있자 우리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2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30년, 40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에코생협 운영의 기본 원칙은 생명 존중, 안정성, 민주적 참여, 투명성, 그리고 사회 연대입니다. 네. 20회가 된 에코생협의 모습은요. 조합원 수가 15,000여 명이고요. 저희 매장 수는 2015년 10개의 매장이었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고정비가 높은 구조상 손익 구조가 열악한 4개 매장을 접고요. 지금 현재 22년 현재는 6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생협은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일반 마트와는 다르게 조합원들과 함께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자연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생각 아래 48톤의 주곡 소비로 34,000평의 농약 없는 농토를 지켜왔고요. 그 다음에 2톤의 우리밀 소비 판매로 우리밀 지키기 운동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무역이라는 생활제를 통해서 지구촌의 소농의 자립을 돕고 있고요. 또한 6,500만 원의 사회적 기업 생활제 소비로 사회적 기업 생활제를 소비 판매하여서 지역 사회를 돕는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생협이 일반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소비이긴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는 조합원과의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생협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포장재의 변화입니다. 소비를 통한 감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업체랑 하나하나씩 변화를 일으켜서 현재 700여 개의 포장재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플라스틱 트레이랑 비닐이 같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이제 조미 비닐만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스틱 트레이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소비자가 이제 선택적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생산에서부터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어야 가격 포장이 있어야 매출에도 아마 다들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이 과자에 들어가는 트레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에코생협은 환경운동에 같이 하는 조합원들의 같이 소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비닐이랑 트레이랑 종이 이런 것들 다중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렇게 양념 깻잎처럼 하나의 단일 포장재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갈색 페트병, 그 다음에 일반 라벨을 이제 저렇게 투명 페트병으로 또 수분이 가능하도록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라벨로. 그 다음에 뚜껑이 예전에는 일체형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게 어려운 생산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뚜껑을 분리형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 배출이 쉽게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녹색 소비를 통해서 또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 제품 매장 내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종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녹색 매장이자 녹색 특화 매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매장에서는 이제 공유 장바구니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공유 장바구니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장 배송 시에 이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잖아요. 종이 박스라든지 스티로폼 박스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다용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회수하고 또 회수해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종이 영수증도 선택적으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지금 저희가 배송을 할 때 마이박스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3년째 3,777명의 조합원이 참가를 하였는데요. 이제 택배나 이제 배송을 통하면은 이제 종이 박스라든지 이런 스티로폼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는 시켜 먹질 않거든요. 어마무시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자기가 마이박스를 선택을 하면 본인들이 집에 있는 바구니를 밖에다가 내어놓아요. 아무거나. 그러면 우리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거기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놓고 그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쓰레기가 일절 나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조합원과 함께 하는 운동은요. 저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의 이제 매장 내 본격적으로 갖추진 못했지만 매월 장터라는 것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운동을 조합원과 매월 진행하였고요. 또한 이제 용기를 내어주는 이제 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조합원님한테 용기 있는 생활재를 랜덤으로 하나 드리는 행사를 매월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 감축 자국을 통한 실천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실천을 한 걸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뭐 SNS나 아니면 매장에 사진을 제출하면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조합원 참여를 계속 유도해 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유팩이나 멸균팩을 계속 수거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요. 이제 그것들이 생산 공장에 가서 다시 두루마리 휴지로 해서 저희 매장에서 재판매하는 걸 하고 있고요. 우유팩 20개를 모으면은 화장지 한 롤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대를 통해서는 에너지 시민연대와 매월 22일 소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 환경운동연합과 플라스틱 그 병뚜껑이 재활용이 안 되는 이제 그것들을 수거를 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뭐 치약 짜개라든지 비누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이랑 지구를 구하자 행사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넘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9.24 정의행진에 저희가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 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 거점 어스백을 오픈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종로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주택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동네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점을 두고 이제 깨끗하게 세척한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면 포인트를 드리고 그 포인트를 에코생협에서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저 많은 플라스틱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수거해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자원 거점으로서 순환 거점으로서 활용을 하려면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는 말씀에 참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에코생협이 이러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 제로 웨이스트 코너는
인력이 많이 추가가 돼요. 중량 계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서울 디자인 재단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 에코생협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곡, 내곡, 투잡곡, 내곡을 소분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소분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세제, 리필 코너를 저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이제 이걸 또 운영하다가 보니까 막대한 종이 봉투가 끊임없이 소비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자원순환이고 제로 웨이스트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종이 봉투라는 또 하나의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픈식 때 저희가 리필로 갈 수 있는 소분 주머니를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소분 주머니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장바구니 정착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소분 장바구니가 정착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지금 계속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두 곳이 이제 종로 매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 저쪽 두 곳은 도곡 매장인데 저희가 다른 매장도 있는데 이제 도곡 쪽에 선택한 이유는 이제 도곡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환경 교육을 조금 시키는 물론 저기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들에게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기 제로 웨이스트라고 이제 그 홍보는 광목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코너를 마련 후 저희가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에 조합원들이 대단한 지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생협이 이제 크게 나서줬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매장이 되게 좀 많이 넓지는 않은데 메인 매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메인 매대에다가 꼭 제로 웨이스트 코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매출이 되게 높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큰 결심을 하고 메인 매대에다가 제로 웨이스트 코너를 꾸며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거기에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계시고요. 그다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문제 점진적 해결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구매함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도 도움이 될 거다. 또 환경 문제를 소비자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고민하도록 유도했다. 그 다음 1인 가구의 만족도로 인해 저희가 지금 되게 조합원들이 노령화가 됐는데 아마 청년 조합원들 유입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 교육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품목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4개를 운영하고 몇 가지 운영을 안 했는데도 저희 매장에 한 8분의 1 정도가 제로 웨이스트 코너가 될 정도로 공간 차지가 넓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품목들의 경우 품질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것도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소분 판매를 하면 끝에 남는 것들은 다 이제 로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벌크 판매는 값이 더 저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이제 벌크가 더 값이 낮지 않으면은 현저하게 낮지 않으면 이제 그걸 짓는다기보다는 이제 소포장으로 된 것을 많이 집어가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분 용기 미지참 시 종이 봉투가 과다 사용이 돼서 현재 소분 종이 장바구니 대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소분 용기 활성화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매장과 공유 용기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공유 그릇을 쓰고 저기에도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자유자재롭게 용기들이 좀 공유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초기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코생협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전 2030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작지만 시작한 매장에 이제 그치지 않고 전 매장 제로 웨이스트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은 다시 매장에서 해소해서 전 매장이 플라스틱 넷제로 매장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큰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작은 꽃가게를 하고 있는 해피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해피풀이라는 이름은 해피피플 플라워라고 해서 꽃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오픈을 한 신생 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꽃가게를 오픈할 때는 사실 제로 웨이스트를 막상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꽃 가게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신생이고 다 지금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돈도 사실 부담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었는데, 이런 저희 좋은 캠페인을 제가 찾게 돼서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캠페인명은 어플링이라고, 업사이클링이랑 플랜츠랑 플라워를 붙여서 어플링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이 가능한 꽃 포장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식물 클래스들을 고객님을 좀 모셔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를 조금 같이 피드백을 받고자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맹이 상점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전에도 제로 웨이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만의 그 빨대와 나무젓가락 이걸 항상 챙기고 다녔는데 친구들은 너 혼자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꽃가게를 하면서 제 신념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피풀도 제로 웨이스트 꽃집으로 좀 컨셉을 가져가 보자 해서 알맹이에 집중하는 포장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꽃과 식물을 저희는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존 꽃집의 포장 방법을 보시면 많이들 사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을 사면은 꽃을 되게 좀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꽃 포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닐이나 뭐 플로드지 뭐 아니면 리본 같은 것도 뭐 두세 번 묶고 굉장히 많이 과대 포장이 되고 있고 옆에 식물을 보면 식물도 이게 움직이면 안 되고 흙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진공 포장도 굉장히 많이 되고 안에 비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현 기존의 꽃집 포장 방법이었습니다. 네, 저희에서 그러면 어플링 포장백이라고 한숨 쉬시고 할게요. 어플링 포장백에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 해서 실용성, 그리고 디자인, 색다른 경험, 심플한 구성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세워서 이런 기준을 갖춘 포장백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실용성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이나 선물 포장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키치한 디자인. 왜냐면 저희 그 주 고객이 MZ 세대이기 때문에 좀 정말 부끄러움 없는 디자인이고 나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사용 포장에 대한 색다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 심플한 구성은 아무리 제가 이 포장을 해도 포장 시에 쓰레기를 아예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쓰레기 없이 심플한 패킹을 구성을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어플링 포장백으로 고객님들이 어떤 경험의 플로우를 가졌으면 좋겠는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주로 인스타그램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플링백을 사진을 정말 예쁘게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하고 릴스를 같이 올리고 거기에 이제 홍보까지 같이 붙여서 부스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본 게시물을 본 고객님들이 많은 기대와 설렘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직접 경험을 한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편리하고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제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경험 플로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워랑 식물백을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거를 사려고 굉장히 동대문을 밤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주 고객들은 MZ 세대이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평소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플라워백인데 저희 해외에 나가면 마트에서 그냥 꽃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은 뭐 이마트에 가도 홈플러스에 가도 꽃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꽃이 일상에 좀 스며들기 바라는 마음에 이 글로서리 에코백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꽃을 구매 목록에 추가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 글로서리 에코백과 그 옆에는 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물백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라워 칠링백인데, 이 전에 플라워백은 그냥 한두 가지 종류의 플라워만 담을 수 있는 심플한 구성이었다면, 플라워 칠링백은 좀 더 선물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플라워 칠링백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고요. 꽃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하게 디자인을 하고, 화려한 꽃 포장이 없어도 이 플라워 칠링백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꽃의 가치를 느끼고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제가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고,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뒤에 같이 붙여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칠링백은 이 화병으로도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맥주나 와인 같은 거를 칠링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같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플링 클래스라고, 제가 또 식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업사이클링 클렌치 클래스를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이게 나온 포스터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식물원이라는 그 희귀식물로 유명한 그런 업체랑 같이 손을 잡고 강사님을 모셔서 어플링 클래스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희귀식물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굉장히 또 트렌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올리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던 클래스고요. 그래서 저 집에서 쓰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와서 희귀식물을 담아서 재사용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제가 기획을 하고 같이 저희가 4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식물 이름이나 뭐 우리가 만난 날짜나 키우면서 주의할 점을 같이 엽서랑 같이 어플링 클래스랑 제로마켓 로고 같이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그 희귀식물에 관한 선생님도 함께 소개를 해서 그 평소에 식물을 키우면서 궁금했던 점도 같이 묻고 나누고, 그리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클래스를 하고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귀엽고 사실 그냥 버려도 되는 용기들인데, 이거를 희귀식물로 같이 합체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식물 화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던 리뷰를 받을 수 있었고요.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저희가 끝나고 이제 그 설문지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100% 만족한다라고 하시고, 재참여 의사가 있나요? 했을 때 88%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수업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 물었을 때도 60% 이상이 생겼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칠링백에 대한 후기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블로그에 직접 손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가져와도 포장지를 풀고 할 필요 없는 자리에 놔두면 끝난다. 너무 간편했다. 그리고 화병이 없었는데 너무 잘 됐다라는 후기들. 그리고 뭐 그 블로그 댓글에 달린 그런 내용들인데, 취지가 너무 좋다. 꽃다발 포장지만 맨날 한 바가지인데 너무 심플하다. 그리고 보자마자 진짜 쓰레기 안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기획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칠링백은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그 젠틀몬스터에서 저희 제니랑 이렇게 플라워백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는 진짜 플라워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에코백을 아까 했는데 정말 플라워백을 저희가 햇빛불만의 플라워백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와서 꽃만 사갈 수 있는 그런 플라워백을 다음에는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 해피풀한테 이렇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에만 그치고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사업비를 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플라워백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 그런 재봉이나 패브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생성해서 이렇게 같이 묻고 답하고 하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 기획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양천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찾아가는 지구살림터라고 이제 찾아가는 제로마켓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매장은 이제 겉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는 이제 원래는 햇빛발전을 협동조합으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4군데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서구 이제 화원중학교 옥상에 48kW의 그 발전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천구에 있는 대일관광고등학교 주차장에 84kW의 발전소,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에너지공사 옥상에 이제 95kW의 발전소 하나 하고 있고, 네 개의 저희가 발전소가 있는데 네 번째는 영등포구에 영남주차장 옥상에 71kW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총 한 298kW 정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발전소 부지를 계속 확보하기가 사실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던 중에 이 제로웨이스트 샵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지구별 가게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문 열었는데 그 전에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또 알맹상점도 가보고 막 근데 가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럼 우리 협동조합에서 좀 투자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다가 저희가 바로 그 가게 터를 구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지구살림터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 그 모르는 분야를 이제 처음 시작한 거고, 저도 이제 상전 처음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사실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찾아가는 지구살림터로 한 곳은 9.24 이제 기후정의 행진하기 전 며칠 전에 9월 17일 날 그 강서구에 있는 그 사랑과 공간, 사회적동작 사랑과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앞에서 지구별 마켓이라고 우리가 기후행진 9.24 기후행진에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처음 저렇게 나가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번 돈은 후원을 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때 다 같이 모은 후원금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기후 9.24 기후정의 행동에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10월에는 계속 이제 찾아가는 그 제로마켓을 참여했는데요. 그 10월 8일 이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양천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고 있던 그 아는 이제 젊은 청년인데 꼭 그 지구살림터에서 참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장소에서 이제 막 저런 예술가들이 작가님들이 막 저런 거 만들고 이제 그런 옆에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판매하는 가게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이 축제에서.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상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갖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저희는 좀 특별히 옥수수차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횡성에서 이렇게 귀농하셔가지고 하는 토종 옥수수차인데요. 되게 맛있어요. 그 옥수수차를 매번 엄청 10월달에 되게 많이 팔았어요. 전날도 저렇게 팔고 있고요. 세제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세제는 생각보다 이제
용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예고운 삼배실로 수세미 뜨기를 알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진짜 삼매경에 뜨개질 하는데 삼매경에 빠지고 그 오른쪽에 이제 저 꼬마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였는데 꼭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옆에서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삼배수세미가 이제 제로웨이스트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그게 낯선 건가 봐요. 낯설고 새롭고 해가지고 저 수세미 뜨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 하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부스 운영할 때 그 수세미 뜨기를 알려드리고 또 실도 소개해드리고 그러니까 또 막 뜨는 거 배우고 나면 실도 사가고 싶다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생각보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많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데 10월 15일 날 이제 지구살림 장터에 참여했는데 저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구살림 저희는 지구살림 터인데 그 한빛복지관이라고 있어요. 한빛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서 주관한 장터 이름이 지구살림 장터였어요. 저희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지구살림 장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물품 가지고 나갔고 이때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게 그 양천 공정무역 활동을 하는 공정무역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게 물품을 팔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공정무역 물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공정무역 물품을 공정무역 협의회에서 막 소개하면 저희는 이제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지구살림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거는 10월 21일 그 양천구 자원봉 사자가 빠졌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재능 나눔 축제 이런 걸 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양천구는 어마어마하게 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행사를 많이 열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제 양천구의 그 제로웨이스트 샵 다른 데도 이제 코너를 운영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냥 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만 있다 보니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기꺼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쓰레기 제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재밌게 했는데 수익도 제로로. 이날 판매한 거는 전액도 기부를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가서 막 이렇게 저희만 수익을 챙겨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기부하겠다 하고 이제 번 돈은 다 기부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날도 이제 이 앞에 이 코너에서는 수세미 뜨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 진짜 뜨개질 하면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머리가 복잡하면 가끔 뜨개질 하거든요. 한밤중에 그러면 막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수세미 뜨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10월 21일이었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파리공원 문화축제라고 이거는 목동에 있는 이제 파리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 2019년까지 그 파리공원 문화축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동에 있는 이제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이 축제를 또 같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춤추는 분들, 노래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그 역량 있는 실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문화축제를 했는데, 그날 진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공원도 넓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렇게 부스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여기랑 또 이제 공정무역협의회랑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날 진짜 그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양한 주민을 만나서 좀 되게 즐거웠던 날이고, 또 이제 뭐 이 옥수수차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제로마켓으로 홍보 물품을 소창 손수건을 몇 장을 나눠드렸죠. 우리가 되게 많이 400장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 나눠드렸는데 이날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와서 사시거나 이제 뭐 얼마 일정 금액 사시면 저희가 이제 그 선물을 드리는 걸로 했는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건 서울시 제로마켓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그런 소창 손수건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주인데요. 양천공원에서 그러니까 공원들 돌아가면서 이제 뭐 힐링 파크데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거는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이런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트러스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양천공원 자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부스가 있지만 또 그 전에 4월에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햇빛 분수며 자전거 발전기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같이 관계를 맺고 하게 됐고요. 이날 조금 전에 이게 나왔어요. 이 예쁜 거 보이시죠? 저 오른쪽에 지그 살림터라는 그거 이제 이번 홍보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날 이렇게 걸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이 옆에 줄 보이시죠? 오른쪽에 공정무역 그 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이날은 공정무역의 물품들을 이거 뭐죠? 이렇게 돌리는 거 뭐죠? 룰렛. 네. 그런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물품을 선물로 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바로 옆에 공정무역 협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천구 공정무역 협의회가 그 탄소 저감 커피라고 해서 코스타리카에서 그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탄소를 많이 쓰는 방식이 있고 탄소를 덜 쓰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탄소 저감 커피라 그래서 코스타리카 내에서는 거의 탄소 중립으로 생산한 그런 커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와디즈 펀딩인가 이렇게 시민 펀딩으로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지금 리워드 보내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미리 탄소 저감 커피를 맛보게 하고 좀 사람들이 용기 가져온 분들한테는 커피를 조금 이렇게 알맹이로 나눠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그 커피를 받으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구살림터에 와가지고 용기를 사셔가지고 여기 커피를 받으러 가시고 뭐 이렇게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까 그 10월 29일로 사실은 이제 제로마켓 사업은 마지막이 됐는데 11월 19일 날 이제 이거는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원래 11월 첫 주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계속 미뤄져가지고 19일 날 이제 복지관 안에서 하게 됐어요. 여기랑 같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소창 행주를 만드는 소창 행주 이렇게 원단을 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만들어서 소창 행주를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우유팩으로 지갑 만드는 거를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꼬매면서 소창 행주 만들어 가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르신들은 막 눈도 안 보이고 나는 손에 힘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꼬매놓은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재봉틀로 박은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다 만들어 갖고 가시고 나서 그 다음 팀으로 저희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꼬마들이 온 거야.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늘을 그날 처음 잡아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소창 행주 만들기를. 근데 어떤 아이는 뭐 자기는 4살부터 바느질을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고 2학년인데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완성해갖고 가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좀 지금 쓰시는 뭐 일회용 그 행주 같은 거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창 행주로 쓰시면 더 좋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수세미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아크릴 수세미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그만 쓰시고 이걸로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제로마켓 덕분에 저희가 좀 무포장 가게, 뭐 자원순환 가게, 또 소분 가게, 친환경 생활용품 가게로서의 지구 살림터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 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이제 어르신까지 이렇게 만나니까 또 나가서 만나니까 또 그 만나는 시간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아까 보면 복지관도 있고 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런 기관들과 연결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무역협의회랑도 이제 협업으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하고 있어서 많은 활동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초보 사장이고 1년 4개월째, 만 1년 4개월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광고를 할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리워드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체 리워드가 없다는 얘기죠. 지원을 받아서 리워드를 운영을 하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리워드 상품을 드리거나 뭐 도장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함께 하고 있고 작년에는 비누를 직접 제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화장품 소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육아를 하다가 가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뭐 특히나 법적으로는. 그래서 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방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도 생각을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도로법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근데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했고 화장품법에서도 비누 제조랑 이제 수분 판매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조를 해봤고 올해는 수분 판매를 이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제가 1년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토요일 두타몰 앞에서 마켓을 여는데 거기에 항상 참여를 해서 이제 올해 10월 달이 만 1년 되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주민 교육도 하고 기후 정의 행진에도 참여해봤고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축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기후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이제 기관 단체 체험 강의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청의 도움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도 최근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 동대문 이제 미술 협회 분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기 미전에 저도 이번에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이 미전에 참여를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전공이 이제 시각 디자인인데 육아를 하면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참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참여를 하긴 했는데 저는 다른 속셈이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제가 10년 동안 이제 쉬다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되게 많이 이제 서툴러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 작품을 보시고
야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도 얼마나 이 실력이 좋은데 이거 내 가지고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 지금 이 상황을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나의 제일 큰 목적이었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정기전을 할 때 나의 주제는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해야 되겠죠. 표현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삼척 동자도 알만한 작품을 제가 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작품을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에 한번 가시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처럼 그렇게 조금 넓게 그런 활동을 못했지만 제 스스로는 1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활동을 했던 이유는 이제 동대문구 내에도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있고 원하시면 이렇게 와서 저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알리고 싶어서 했는데 거의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의 숫자예요. 하루에 2명 이상이 오시면 남편하고 둘이서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무 홍보 부족, 좀 홍보 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외부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역량. 이제 이런 말을 얘기를 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동대문구 제로 웨이스트 공방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도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 가게에 간혹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하는 곳이에요? 가게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제로 웨이스트가 뭐예요? 리필스테이션 뭐죠? 가게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문을 맨날 닫아놓고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키니까 열 수가 없고 겨울에도 열 수가 없고 저희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약간 이제 동네 어르신분들이 약간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이제 다툼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다가 그냥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간담회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진짜 수다 떨겠다 이 생각으로 했고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블로그 광고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는 했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오시면 1시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친환경 꾸러미도 드리고 다과도 제공해 드리고 리필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가게 옆에 마카롱 가게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엎어지면 꼬다가 있어요. 먼저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위생 때문에 이 비닐 포장 있죠. 개별 비닐 포장을 벗길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5분 정도 더 가면은 또 있어요. 가게가. 젊은 사장님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5분 좀 더 걸어가서 그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음료도 바로 옆에 커피 가게 가가지고 텀블러 갖고 오면 좀 해달라. 요즘에는 대부분 커피숍은 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맛있는 다과.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제 수다 떨러 오신 거예요,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게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선뜻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이런 기회 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오셨고, 근데 단 오실 때 제가 개인 텀블러 꼭 챙겨 오시고, 그리고 이제 리필 체험할 용기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두 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용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것까지 하면은 다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용기에 대한 이제 재질에 대한 제한은 안 드리고 그냥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구성이 자매분이 오신 경우고, 자매분들랑 동네 친구, 또 이제 학부모 분들 오시고, 여기는 이제 엄마하고 딸, 요거는 커플이 아니라 회사 동료 회사 동료분들, 그리고 여기는 가족. 제가 좀 원했던 그림이에요. 이게 가족, 이제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제가 좀 더 원했던 그림이 뭐냐면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언어가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성사되지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 분들하고 같이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과가 좀 이제 끝나고 이 얘기가 끝나게쯤에 이제 리필 체험을 했거든요. 리필 체험을 할 때 이제 용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 리필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전국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갔을 때 리필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좋았던 거는 이제 리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구경하시면서 구매도 좀 하시고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 뭐가 더 들어있냐면 여기서 동대문구에서 왜 정대문구에서 하필?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또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간 동안 저는 교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오신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젊은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물 속에 있었다면 그분들이 또 바라보는 눈으로 저한테 피드백 주셨던 거. 그리고 이제 온라인 광고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온라인 광고, 뭐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온라인 광고를 해봤어요. 그 전에 온라인 광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친하게 지내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굳이 내가 뭐 하나 싶어서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결과가 66, 42. 궁금하시죠? 숫자가. 저는 진짜 만족해요. 제가 그 당근에서 광고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광고 없이 있을 때는 단골 수가 11명이었어요. 엄청 1년 넘게. 근데 광고를 통해서 66명이 단골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 쿠폰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할인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할인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를 하면서 10% 쿠폰도 발행을 했는데 쿠폰을 발급받은 이제 분들이 42명. 그래서 근데 아직 사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저희가 한 11월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폰을 11월에 발행을 했는데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어쨌든 그 사이에는 한 번이라도 오라.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어요. 어쨌든 저는 다행히 당근마켓을 통해서 조금 이로운 결과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했고 결과는 이랬고 이 정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분에 제로웨이스트샵 대표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제가 그냥 1차적으로 만들었더니 저희 아이가 엄마 그게 뭐냐 고등학생 아이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거를 제가 다시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게 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데 기존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화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화학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회사를 한 25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화학의 문제점, 또 앞으로 이런 제로 환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들을 알면서 저희 집 근처에, 그러니까 제가 서초구에 살고 있고 서초구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리가 되었지만 서초구에다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결국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는 만큼 우리가 비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면 동물에서 나오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저희가 이제 1층에 비건 그로서리 레스토랑을 했고 2층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을 해서 이제 3층이 옥상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옥상 공간에서는 이제 여름 기간 동안 여기서 보통 식사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제로 마켓 사업을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옥상 마켓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자재들을 저희가 기존에 다른 전시에서 사용했던 자재들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외대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 옥상을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굉장히 멋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옛날. 저희 샵이 있는 데가 아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500m 안에 5,000세대가 있는데 이 5,000세대 근처에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영동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포장으로 과일이나 야채나 또 꽃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결국은 저희는 이마트나 마트 소비, 온라인 소비들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 거주 세대가 5,000세대인 거고요. 저희가 교보타워 바편에 있는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과 거주민들에게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옥상마켓 1회차를 9월 17일 처음 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꽃 사면 너무 많이 소비가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꽃을 무포장으로 팔아보겠다. 그래서 꽃을 사업하시는 분이랑 따라가서 고속터미널 꽃시장 가가지고 받아와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소분해서 직접 가져가시고 또 이날 아나바다 그다음에 무포장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는 사업들을 시작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매장이 없었다가 이런 매장이 있고 또 와서 보니까 자원 순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많이 버렸는데 여기 사면 되겠구나 이런 관심들을 가져주셔가지고 옥상마켓 1회차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회차는 이 날이 이제 비건인의 날이어가지고 저희가 비건 그로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비건 베이커리랑 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동에 있는 비건 베이커리 에콘이라는 데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비건 베이커리를 팔고 지금도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매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날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데 저희가 이제 기부 마켓을 해야 되겠다. 이날의 수익은 100% 저희가 다 기부를 해야 되겠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에서 더 많은 그런 기후 난민으로 바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초창기부터 이제 이런 우간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더 기부 마켓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날에 벌었던 수익은 다 저희가 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태국 남부에 홍수가 나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50가정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날도 저희가 특별히 뒤에 더 소개해드리겠지만 플라스틱 베이커리와 함께 또 협업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가 또 비건의 날이었어요. 11월 1일이 비건 날인데 저희가 같이 비건 소스 중에서 이제 베브리웰이라는 소스 업체가 있는데요. 이 소스 업체가
청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의 소스를 저희가 사용해서 떡볶이를 개발해가지고 이날 처음 시식 행사들을 이날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이제 뭐 목포장 마켓,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물건 팔고 나면 남은 것들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매장은 이제 아래 식당이 있으니까 이걸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눠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목포장 과일과 야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남겨봤고 어떤 문제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에서 이제 저희 지역 그 아시는 분이 통해서 비품 상품을 받고 또 고객들이 가져오는 그런 제품들을 서로 나눔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방뚜껑 재활용 제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매대를 메인으로 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시하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바로 이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이건 뭐 지원이 못 된다고 하셔가지고 뭐 결국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로웨이스트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소분법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베이커리와 함께 업사이클링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3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제로마켓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정말 하루 만에 그 10명이 계속 찼거든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 마지막 번은 18명을 했는데 금방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이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올해는.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받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장을 하고 보니까 제로 웨스트샵이라는 글씨가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웨스트샵을 이제 그 종이로 만든 간판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포토존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포스터를 붙이고 뭐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지역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매장 처음에 있는 자리들이 사실은 술집이 많은 동네예요. 근데 이런 동네에 이런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고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들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외부 행사가 굉장히 9월, 10월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상보다는 방문자가 적어서 좀 아쉬웠지만 내년에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업사이클링 체험이라든지 또 이런 목포장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롱입니다. 오늘 제 그 프로그램 보니까 제 인사 말씀 시간을 10분이나 주셨더라고요. 제가 10분이나 할 수 있는 말주변은 안 되고 그냥 조금 그 인포멀하게 좀 제가 느끼는 바 그리고 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사장님을 되게 뵙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뵙게 되는데 제가 조금 그 근처에 삽니다. 그 근처에 우연히 들르다가 이제 덕분에를 상점을 발견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인이 제로웨이스트하고 상관이 이 가게가 제로웨이스트라는 가게라는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없게 그 간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덕분에라는 상호 때문에 2층은 제로웨이스트 샵이구나. 1층은 또 가게 이름이 되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VF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느낌이 저거 비건이 아닐까? 비건 식당이 아닐까 하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비건이라는 게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가장 바라는 그 오프라인 마켓이 지금 딱 그 컨셉입니다. 저희들이 제로웨이스트하고 비건을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건을 작년은 못하지만
비건을 통하면 얼마나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반대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직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이제 비건 사업은 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그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2개를 앞장서서 해주고 계시는 저 대표님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이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저는 이제 화학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주로 서울시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환경 정책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물을 했습니다. 이제 상수도 쪽을 쭉 하다가 한 공무원 생활 반절 딱 넘어서서부터는 온실가스를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무를 하고 온실가스는 뭐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친환경 보급하는 에너지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그 자원순환과로 온 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자원순환과로 온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원순환 업무에 이제 서울시가 인력을 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고 재정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바야흐로 자원순환의 시대가 왔고 그 동안에는 이제 말로만 했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이렇게 재정적인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민간 협력 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서울시가 자원순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끊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이제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극을 받아서 또 예산도 마련하고 사업도 마련하고 하는 거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인가 여러분들 유재석 나오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 그 구글 코리아에서 전무로 계시던 분이 그만두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구글의 평사원이 됐대요. 그분의 이제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분의 이제 인생 스토리도 참 좋았지만 그 이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 답이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남극에 펭귄이 살지 않습니까? 펭귄이 이제 먹이를 먹으러 갈 때 이제 빙하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상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펭귄을 먹이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간답니다. 주저주저 하는데 이제 어떤 펭귄 누군가는 뛰어든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를 따라서 이제 펭귄들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펭귄을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맞습니다. 구글 틀렸더라고요. 역시 쳐보십니다. 근데 제가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퍼스트 펭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